퇴근을 하시는구나. 최은서 선생님, 홍기선 선생님, 정성화 선생님 오셨고요. 예. 네, 그 식사들은 하셨나 모르겠네요. 지금 네. 홍기선 선생님은 아직 아니실 것 같고. 저 밥 먹고 오는 길입니다. 밥 먹고 회사에서. 드시는 거예요? 네, 예. 다행이네요. 다른 분들은 식사하셨나요? 댁에 계신 분들은? 네, 조금 먹었습니다. 예. 네. 네, 일주일들 잘 보내시고요. 건강에 예, 이상이 있으신 분은 없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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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입니다. 어쨌든 뭐 한 30명 이내로 그 줄어가지고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될 텐데, 그 학교는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오늘 통화를 했었는데 수업을 할 수 없냐고 그랬더니 특이한 사정이 아니면 안 된다. 뭐 실습을 학교에서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수업도 다 똑같죠? 예. 네.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녹화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녹화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한 과목은 녹화를 하고요. 예. 나머지 두 과목은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예. 뭐 어떠세요? 그 두 개 비교하시면 수업하는 게 뭐가 좀 나으신가요? 녹화가 편하긴 한데 언제든지 일주일 내로 보니까. 들으면 되니까. 예. 예. 그럴 수는 있겠네요. 대신에 그 다른 그 분들하고 얼굴은 못 뵙는 상황은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따가 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법이 없겠어요. 다음 주부터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개씩 두 번씩이니까 하루에 세 분씩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할 텐데요. 작년에 하셨던 뭐 샘플 같은 걸 하나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그렇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책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니까. 대신에 이제 책은 좀 내용들이 지난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는 좀 찾는 작업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는 그래야 좀 뭐 공부도 되고 다른 분한테 좀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그럼 오신 분 나중에 인사를 하시고요. 한번 보실게요. 오늘은 그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책이 있어요.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거 가기 전에 뭐 이론적인 강의를 좀 더 하고요. 이건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건데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서 1기, 2기, 3기를 했었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창생기, 변혁기, 창조기, 거인과 소규모팀 이렇게 해가지고 책은 이제 4장에 걸쳐서 나눠 있었고요. 여기 이제 이미지 보시면 아주 초기에 뭐 이런 발상을 다 했을까 했을 정도로 재미난 비즈니스를 했던 것 같아요. SE 에치고야의 막내 아들이 포목점을 하면서 실명제도 하고 현금 어느 분이 마이크를 켜놓으신 것 같은데요. 잠깐 꺼주실래요? 책을 넘기시는 소리가 나서. 예. 여기 보면 뭐 고객층도 확대하고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것도 하고 아웃소싱해서 제품도 의류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한 거를 보면 참 대단한 아이디어를 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제 장남한테 밀려가지고 일을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다가 그 사이에 이제 열심히 갈고 닦았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이제 미쓰이의 지구야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저희도 보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감옥을 가거나 유배를 가거나 하면서 그냥 세상을 한탄하지 않고 그거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새로운 그 자기 지식의 어떤 창출을 한 경우도 있고 그렇듯이 어떤 자기 그 좀 안 좋을 때 너무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뭔가를 해놓으면 그 이후에 자기 시간이 됐을 때 그거를 이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잠깐 볼게요. 이게 월요일 날 미국에서 런칭을 한 건데요. 혹시 퀴비에 관심 있으신 분? 아무도 없으신가요? 답이 없으시네.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드림웍스 창립자이자 CEO 했던 이제 카젠버그가 만든 새로운 이제 서비스인데요. OTT 서비스인데 얘는 이제 모바일로만 서비스를 한다고 시작을 하고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 화면을 보면 처음에는 기본 세로로만 서비스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작년 하반기인가 이제 가로형도 이렇게 냈더라고요. 재밌는 게 세로로 봤을 때 화면하고 가로로 봤을 때 화면하고 다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세로로 봤을 때는 약간 주인공의 1인칭 시점처럼 화면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로로 이제 폰을 가로로 돌리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넓게 보입니다. 다른 배경까지. 그래서 이걸 이제 3인칭 시점처럼 보인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이게 지난 월요일 날 오픈을 해서 제가 아직 자료 정리를 했는데요.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게 펀딩도 받고 17억 5천만 달러의 이제 펀딩도 받아놨고요. 그다음에 올해 광고 인벤토리에 해당하는 15억 달러의 광고 수주도 해놓고 그랬습니다. 펩시, 콜라, 이런 데서 다 이제 광고를 수주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스티븐 스필버그도 지금 영화를 제작을 해서 집어넣겠다고 하고 있고요. 여기는 무조건 10분 이내의 콘텐츠들만 있습니다. 영화도 있고, 쇼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뉴스도 있고, 다양한 이제 콘텐츠들이 있는데, 정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성공을 어떻게 할 건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핫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디즈니 플러스가 나왔을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그렇게 이제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디즈니가 갖고 있는 브랜드 이름이라든가 콘텐츠 이런 거에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긴 한데 어쨌든 첫날 이제 30만 앱 다운로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나중에 제가 내부에 보고하려고 썼던 게 있고 방송과 시청자라고 그게 지금 20일까지 기고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가 퍼블리시가 되면 나중에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거 나올 때가 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분류하기 전에 콘텐츠 가치 사슬 부분이 좀 남은 게 있어서 이거 설명을 드리고요. 책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 유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데 밸류 체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을 할 것인지 그 단계적으로 가는 걸
이제 같이 사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3단계로 구분해 놨는데 1단계는 만드는 거, 2단계는 유통, 3단계는 서비스 제공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하나의 기업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단계만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하고 있죠. 제작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유통하고 서비스만 했었는데 오리지널 만들기 시작하면서 제작도 하고 있고 자기네 플랫폼에 이거를 외부에서 소싱을 해서 갖고 배급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자기가 제작을 하거나 소싱을 해서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에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이거는 다 이렇게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전부 다 이 세 개의 부분을 대체로 다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 영역에서 계속 확장을 하는 것 같아요. 디즈니도 처음에 제작만 했다가 지금 뭐 ABC라고 방송사도 갖고 있죠. ABC 스튜디오 영화 제작사도 있죠. 해외 판매망도 있죠. 디즈니 채널이 있죠. 뭐 이거를 다 하나가 이제 계속 확장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디에 가장 잘 하는지 거기에 일단 중점을 가지고 있고요. 뭐 자기가 잘하게 되면 수직 계열을 하든 수평 계열을 하든 이런 방법을 가지고 계속 확장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제작 단계를 보면 제작 단계 가장 중요한 건 기획력이겠죠. 드라마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드라마를 만들지 그걸 잘 기획을 해 놓는 게 가장 제작 단계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작가가 가장 중요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작가가 가장 중요한 인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가가 신인인 경우에는 감독이 이제 유명한 감독이면 그걸 또 잘 끌어갈 수 있고요. 제작사가 기획을 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어떻든 제작 단계에서는 일반 유저들이 소비자들이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기획을 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핫한 드라마가 있죠. 부부의 세계라고 그건 이제 리메이크 한 건데요. 아주 잘 극성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는 김희애가 이제 복수하는 거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반대로 그런 시퀀스가 스토리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할 것 같고요. 페이스북에 모 교수님이 그걸 써놨더라고요. 왜 원작하고 똑같이 만들었냐. 그분은 이 콘텐츠 제작 부분을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원작을 산다는 이유는 원작의 어떤 기획력, 그 다음에 어떤 카메라 워크,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 원작을 사서 리메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게 활용하지 않을 거면 원작을 살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만들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가져갈 거는 가져가고 달리 이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를 한국에 맞는 스토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원작에 있는 걸 너무 똑같이 한다 이런 너무 그런 비판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음 이제 배급 단계입니다. 유통. 이건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요. 드라마로 치면 지상파에 틀 수도 있고 케이블에 틀 수도 있고 넷플릭스나 이런 데처럼 OTT에 틀 수도 있고 다양하게 틀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디케이션이라고 해서 드라마가 이제 한 100개 정도 모으면 그거를 자기의 수직 계열화된 회사 밖으로 100개씩 이제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24 같은 이제 드라마들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한 시즌 5까지가 가면
한 100개가 되거든요. 5년 이후에는 그 팍스에서 그게 나갔었는데 뭐 LBC에 관련돼 이제 회사에 팔 수도 있고 로컬 지역 방송국에 그거를 이제 100개씩 팔아서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하는 게 이제 배급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작을 아무리 좋은 걸 잘 만들어도 여기 보면 배급이 콘텐츠 가치 사슬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잘 판매를 못하면 그 콘텐츠의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 그 좋은 상품을 아무리 만들어놔도 잘 유통망을 거쳐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소구력이 없으면 그 제품은 살 수가 없죠. 그 제품의 이제 효용 가치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유통 단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PPD이 그렇죠. 그 잘 사가지고 PP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SEO가 좋은 이제 그 많은 시청자를 갖고 있으면 힘이 훨씬 더 세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이 프로그램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가 그랬거든요. 지상파 케이블이 있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 지상파를 먼저 오려고 하는 이유가 지상파로 나가면 그 콘텐츠의 가치가 더 세지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달라졌죠. 종편이든 뭐 케이블이든 어디에 먼저 튼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떨어진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지상파, 케이블, 종편이라는 형태로 그 하이라키가 구성이 돼 있었죠. 올해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판판이 깨졌는데 미스터 트롯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미스터 트롯이 TV조선에서 하면서 지상파보다 훨씬 더 높은 시청률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JTBC 하고 있는 부부의 세계 이런 것들도 지상파보다 훨씬 더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그 플랫폼의 그 하이라키는 이제 뭐 깨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제공 단계죠. 그 극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케이블로 나갈 수 있고 뭐 이렇게 그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 유통, 소비 이렇게 이어지는 걸 가치 사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제작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들이 있죠. 음악, 방송, 공연, 게임, 뭐 영화 이런 이제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어디로 유통시킬지 그 모바일로 갈 거냐, 극장으로 갈 거냐, 그 모바일로 갈 거냐, 뭐 다양하게 이제 그 채널들이 있는데 1차 채널이 있고 2차 채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바로 갈 수도 있고 한 단계를 거쳐서 그 배급업자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한테 가는데 요 유통관 단계가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D2C, 다이렉트 투 컨슈머 바로 바로 가는 게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죠. 자기가 만들어서 배급 없이 바로 이제 채널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마케팅 근시라는 용어를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요. 그 하버드대 교수인 테오도르 레비 교수가 그 설명한 건데요. 우리가 그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근시안적인 그 정의는 지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내일의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는 현재의 경쟁자의 이면을 살펴라. 지금은 협력이 되지만 어느 순간 서로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넷플릭스가 떴을 때 그 할리우드에 있는 그 제작사들이 환영을 했어요. 왜? 그 새로운 이제
그 판로가 생겼거든요. 기존에 이제 그 방송사에 팔거나 DVD를 DVD를 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올렸는데 넷플릭스라고 새로운 이제 그 시장을 창출한 사람이 나와서 잘 팔아줬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경쟁자가 돼서 할리우드에 있는 뭐 디즈니든 뭐 유니버설이든 여기서 이제 넷플릭스를 잡으려고 다 각자 새로운 OTT 서비스를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규 진입자를 감시를 해야 되고 대체제를 위협을 인식을 하라 이런 건데요. 나이키 경쟁자가 닌텐도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여가 시간을 있어야 나이키 운동화를 신거나 운동복을 입는데 닌텐도를 잡으면 집안에서 가만히 게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키 경쟁 상대는 닌텐도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마케팅 근실한 거는 사업 범위를 너무 좁게 규정하면서 더 확장을 못하는 이런 개념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 좀 더 계속 성장 지향적인 멀리 바라다 보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한 용어가 이제 마케팅 마이오피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넓히면 각 기업들이 처음에는 아주 협의회된 자기 기본 일들만 했었죠. 그러다가 이거를 확장을 한 거죠. 소니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을 만들다가 종합 오락산업으로 발전을 했고요. 애플도 컴퓨터 만들다가 여기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된 거 됐고요. 월트 디즈니도 만화나 영화만 만들다가 이제 지금은 전차 엔터테인먼트가 있죠. 이것처럼 이제 각 기업들이 자기의 처음에 시작했던 일에서 확장을 해서 엔터테인먼트 전체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치 사슬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 책입니다. 혹시 책들을 갖고 계신 분, 이 책 아직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다 책은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예, 아직 못 봤습니다. 책은 뭐 사시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도서관을 못 가시니까 빌리기도 못 하시는구나 이런 문제가 있네. 도서관에 있을 텐데 이렇게 하시고 김동원 선생님은 책을 갖고 오셨네.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101가지를 다 수업 시간에 할 수는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24개는 이제 여러분들이 2개씩 하면 24개거든요. 그거 이제 다룰 거고요. 그거 외에 이제 별도로 설명을 계속 드릴 텐데 많으면 40개 뭐 그 정도까지는 기업들을 다룰 텐데요. 재미난 기업들이 있습니다. 보시기도 하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 하셔야 될 분들은 일단 그 책을 어떻게 구해가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를 나가면 작년에 들었던 분한테 좀 얻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하네요. 여기 보면 101가지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이건 왜 설명을 여기다 이제 잠깐요.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갈게요.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에요. 두 개 보면 왼쪽하고 오른쪽 두 개가 있는데요. 어떤 게 이제 최종 OK를 받았을까요? 왼쪽, 오른쪽. 어느 분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림에 조예가 깊으신 분 없나요?
오른쪽이 색감이 좀 좋아가지고 예. 오른쪽일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그 영상을 하신 분이랑 다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왼쪽 거를 처음에 이제 여기 예수회인가 수녀회인가 어디서 이제 이 그림을 의뢰를 받았는데 이걸 그려줬더니 빠꾸로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돈을 받으려면 새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그려줬더니 오케이를 받아서 그 최종 이제 납품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그 예수와 제자가 이제 구분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려줬대요. 예수는 지팡이를 잡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종교는 잘 몰라서 예, 보통 제자들이 지팡이나 뭔가를 들고 다닌대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와 제자를 구분을 해줬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예수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앉혀놓으니까 누군지 구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딱 주고 여기서 이제 요 손이 그런 뜻이랍니다. 그 예수가 하는 제스처 이런 그 상징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빛이 강하지가 않죠. 여기는 요 빛이 약간 그 서광이 비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이게 그 예수다 그런 그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왜 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그 화가들의 수입은 스폰서를 통해서 수입을 얻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제후라든가 이런 쪽에 그림을 전속으로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제 수입을 얻었는데 이제 이게 바뀝니다. 여기 와서 바뀌었어요. 이 다비드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살비디의 여인들이라고 로마가 이제 처음에 건국했을 때 상황의 그림입니다. BC 753년에 이제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국을 했는데 이게 로물루스고 이게 이제 헤르실리아예요. 이거는 이제 헤르실리아의 아버지인 그 타티우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전쟁이 일어났냐면 로마를 건국을 했는데 남자들만 있고 그 처음에 거기에 다 허허벌판이었거든요. 혹시 로마에 가셔서 그 투어를 하실 분들은 내용을 좀 아실 거예요. 언덕에서 내려와서 허허벌판에 이제 로마를 건국을 했는데 여자들이 없으니까 잔치를 벌렸어요. 요 옆에 그 나라의 그 사람을 모셔다가 그래서 남자 여자 다 왔죠. 그런데 술을 장뜩 먹인 상태에서 여자들만 취하고 쫓아냈어요. 로물루스는 헤르실리아를 이제 그 왕비로 맞았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걸고 들어왔죠. 그 로물루스하고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이 헤르실리아는 이제 난처한 거예요. 남편을 따르자니 아버지가 그 문제고 아버지를 따르자니 남편이 문제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화해를 하는 이제 제스처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사비니의 여인들이고요. 나중에 이제 어떤 화해가 돼서 잘 정리가 됐다고는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왜 여기에 설명을 드리려고 그림을 넣냐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 화가가 자기 개인 전시회를 하지를 못했답니다. 이거를 걸어놓고 다비드가 처음으로 돈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이제 미술관에 가면 뭐 입장료 내고 미술 구경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처음으로 이제 그런 모델을 후원 모델에서 자기 스스로 돈을 받는 그림을 통해 가지고 관람료를 받고 그림을 전시하는 그 모델을 만든 게 자크로이 다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 가지고 요거를 그림을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재밌죠? 뭐 이런 이제 그림 이야기 통해서 보면. 그리고 이거는 여기 누르시면은 다운받을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거는 왜 여기다 놨냐면 이 책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 설명하는 4가지가 있거든요. 모든 이제 다 있어요. 모든 챕터별로 핵심 제공 가치, 핵심 자원, 뭐 수익 공식, 핵심 프로세스. 이 4가지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이 아티클에서 이 4가지들이 있습니다. CVP, 뭐 키 리소시즈, 프라필 포뮬라, 키 프로세스. 요 4개를 설명하는 게 있는데 요 들어가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띄워놨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4가지가 이거예요. 핵심 가치. 이 책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이 4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101가지 이제 비즈니스를 요 핵심 가치, 수익 공식, 핵심 자원, 핵심 프로세스 요 4가지로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 요 4가지 뭐 에어비앤비다. 그럼 에어비앤비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 수익 공식은 뭐고, 핵심 자원은 뭐고, 핵심 프로세스는 뭐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얘네들이 어떻게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까 무대에 말씀드렸죠. 비즈니스는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사업이 잘 되면 확장이 될 거고, 사업이 안 되면 망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 4가지 가지고 비즈니스를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는 보면 고객이 누구냐, 소비자가 누구냐, 시청자가 누구냐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기업이 있었는지, 어느 기업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모델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고객이 어떤 편익을 줄 건지, 이게 핵심 가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킵이라는 거는 모바일로만 서비스를 하죠. 그래서 이동할 때,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 많은 시간을 기울이지 않고 잠깐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큐비의 이제 핵심 가치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익 공식. 그럼 돈을 어떻게 벌 거냐? 구체적으로 매출을 어떻게 올릴지, 그다음에 원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마진은 정말 많은 건지, 아니면 적은 박리담회를 할 건지, 뭐 애플처럼 마진폭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갈지, 아마존처럼 마진은 거의 없고 박리담회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건지, 뭐 이런 이제 공식이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매출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고가 얼마나 많아야 될지, 회전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 공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데일 컴퓨터 얘기했었죠. 걔는 재고를 정말 안 남기고요. 도요타도 이런 거죠. 재고를 안 남기는 전략. 재고가 남기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 사업이 안 됐을 때 문제가 되고요. 환경이 바뀌었을 때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를 대처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고는 가장 적게 쌓이는 게 좋은 거고요. 아마존도 그렇죠. 거의 재고가 없습니다. 재고를 안 남기고 안 사다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 상태에서 바로 이제 물건들을 가져가게,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가능한 한 재고를 안 쌓게 만드는 게 이제 이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자원. 아까 이제 문화 콘텐츠도 얘기를 했지만 핵심이 뭐냐? 드라마 기획을 할 때, 콘텐츠 제작을 할 때 핵심 가치가 이제 기획력이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뭐가 제일 핵심이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인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뭐 네트워킹을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플랫폼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핵심
자원을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사람, 기술, 특허,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게 이제 핵심 자원입니다. 네트워킹도 그렇고 누가 자기 현재 갖고 있는 브랜드도 있겠죠.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을 하는데 핵심 자원은 디즈니 거겠죠. 그것처럼 자기가 이제 핵심 자원 뭐로 가져갈 건지를 잡아놓고 이게 없으면 이제 핵심 자원이 없으면 누가 내가 사업을 성공한다고 해도 바로 옆에서 이제 모방을 하기 때문에 기업을 잘 끌어가기 어렵죠. 다음 이제 핵심 프로세스는 뭐냐? 사업 모델을 하고 있는데 설계를 잘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넷플릭스가 초기에 DVD를 우체국을 통해서 이제 배송을 했는데 다른 기업들을 하지 못하는 하루 만에 이제 배송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정말 누가 쫓아올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얘기를 들면 넷플릭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버스터 가서 해보려고 했더니 내가 왜 당신들을 왜 도와줘야 되냐고 우체국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우체국하고 해서 우체국에서는 배송이 많아지면 우편 요금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력을 통해 가지고 우체국의 그 배송 시스템도 바꿔주고 넷플릭스도 같이 하면서 그 시스템을 바꿔놨거든요. 그런 것들, 이런 거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갖춰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익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일정 정도 규모가 돼야 되고요. 규모의 법칙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뭐 마케팅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지, 뭐 사내 문화는 어떨 건지 이런 이제 기업 내부적인 프로세스, 기업과 타 기업 간의 어떤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춰주면 비즈니스가 성공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핵심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두 가지를 처음에는 분류를 합니다. 개인, 혼자 하는 거, 개인과 시장. 그죠? 아무 기업이 아니죠. 이제 1인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과 시장이 있는데 중간에 이제 이거를 연결하는 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개인 혼자 하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고 보고, 요 기업과 관련된 것, 특히 여기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기업 위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사회적 가치 기반형, 효율적 기반형. 이건 공익적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공익적 기업도 뭐 또 이윤 추구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게 놓고 봤고요. 그다음에 효율성 기반형의 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가치 사슬형, 플랫폼형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가치 사슬형은 가치 사슬 통합형, 세분형, 재정형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비즈니스 모델 유형을 구분을 해놨고요. 여기 플랫폼형으로 가면 이게 제일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스타트 기업 위주로 이제 기업을 선정한 거기 때문에 플랫폼 기반의 사업들이 되게 많고 그거별로 이제 또 세분을 해놨습니다. 정보 흐름의 방향에 따라서 구분한 거. 플랫폼 거래 유형별로 제공 가치 유형별, 정보의 선택 방법, 수익 공식 이렇게 이제 크게 5가지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요. 정보 흐름으로 보면 인사이드 아웃이냐, 아웃사이드 있냐, 정보가 안에서 밖으로 가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냐 이런 형태가 있고요. 플랫폼 거래 유형별로는 제품형이냐, 뭐 다면형이냐, 집합형이냐 이렇게 나눠지고 집합형도 중개형이냐, 재판형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치 유형별로 보면 금융거래, 대행을 하는 거냐, 대여냐, 뭐 마켓플레이스냐, 공유경제냐, 매체형이냐, 정보형이냐 이렇게 가치에 따라서 구분을 해놨고요. 정보의 선택 방법인데
경매가 아니고 역경매형, 필터형, 경쟁형, 고객 참여형, 리스트형 뭐 이렇게 있고요. 수익 공식으로 보면 회비냐, 사업 확장형이냐, 수수료형이냐, 투자형이냐, 보조형 이렇게 돼 있고, 보조형은 또 이제 제휴형, 프리미엄, P가 아니고 그 F입니다. 무료와 이제 그 P 프리미엄으로 이제 광고형 이렇게 있고, 여기 정보형 아까 했는데 분석형이냐, 매칭형이냐, 큐레이션이냐, 변환형이냐, 협상형이냐 이렇게 크게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유형들이 있고요. 뭐 하나씩 뭐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책에는 뭐 어떤 것들은 이 형별로 여러 개 이제 기업들이 있고요. 어떤 건 이제 하나씩만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토탈해서 101가지의 이제 기업을 가지고 유형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먼저만 얘기한 것 같아서. 두 분은 안 오셨네? 나머지 분들은 오셨고요. 일단은 다 한 다음에 그 여러분들 의견들을 좀 들어볼게요. 어떤 유형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다시 좀 갈게요. 여기 보면 아까 뭐 화면이 작아서 안 보였는데 개인 이제 기업 관련해 가지고 가치 사슬형이 있고요. 가치 사슬형에는 통합, 가치 아까 뭐 세 가지 밸류 체인이 있었잖아요. 제작, 유통, 서비스. 그걸 이제 통합형이냐, 하나씩 나눠져 있는 세분해서 할 거냐. 기존에 있는 것을 그 유형을 다시 정의해서 사업 유형을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구분을 가치 사슬형은 돼 있고요. 그래서 가치 사슬형의 대표적인 게 그 의류업체인데 자라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분형은 가프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재정형은 힐티 이런 게 이제 구분이 있고요. 여기 어느 분이 이거는 그 누르시면 넘어갈 텐데요. 이런 이게 2018년에 나온 거고 2016년에 나왔던 책이 있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파란색으로 나온 책에 있는 유형을 가지고 요 슬라이드에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따와서 이제 활용했다고 해놨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명이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이제 플랫폼이 5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의 그 흐름 방향에 따라 가지고 인사이드 아웃은 그 라이선싱을 아웃하는 CSL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웃사이드 인 내향형은 그 알렉시 디자이너 업체인데 알렉시라는 데가 있고, 이거는 이제 그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회사인데요. 워드프레스라고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엔지니어를 활용하는 로컬 모터스, 자유 기구가를 활용하는 허핑턴 포스트, 머프포스트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요. 혹시 이거 한번 여쭤봐야겠다. 워드프레스 가지고 홈페이지 만들어 보신 분 혹시 있나요? 없나요? 저만 별종인가 보다. 제가 2017년에 워드프레스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업무가 글 쓰는 업무로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운영을 안 했었는데, 아주 되게 쉽게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한 일주일만 공부하면 원하는 대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자기 맘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 블로그는 이제 네이버든 카카오든 거기에 정해져 있는 형태대로만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워드프레스는 오픈형이기 때문에요. 해당 모듈만 갖다 끼우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들어가요. 한 1년 한 5만 원 정도만 내면은 그 자기 그 URL을 사야 되거든요. 서비스를 하려면. 뭐 그 정도면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많아졌네요. 그 플랫폼 거래 유형별로 보면 집합형, 제품형, 다면형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할 거는 중개형, 뭐 윈트리 뮤직이라는 게 있고요. 타임 커머스 중개형, 그 데일리 호텔, 그다음에 유기견 통합 정보 시스템 플랫폼, 바크버디.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배달의 민족. 저는 이 배달의 민족이 정말 좋은 회사 같아요. 김봉진 대표 몇 번 만났는데, 저희 회사에 와가지고 이제 그 회사 소개도 해주고 뭐 그랬었는데요. 아주 재미난 CEO인 것 같아요. 직원들이 흥을 막 돋궈주는 그런 CEO여서 아주 좋은 회사인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배렸죠. 특히 왜 이렇게 코로나 전국에서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원성을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의 좋은 이미지가 완전히 이번에 날아간 것 같아요. 이게 위기, 어떻게 보면 위기거든요. 이 위기를 이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넘어갈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멤버십 그 통합형, 뭐 TLX 패스라는 게 있고 예약 정보 통합형, 노웨이트. 그다음에 지금은 이거는 여기에 뭐 들어가야 좀 어려워. 스타트업은 아닌데 어쨌든 초기에 이제 넷플릭스 중개형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재판매형, 인텍주얼 벤처스, 인텔렉트, 그 지식재산권 관리하는 뭐 특허 재판매형이 있고요. 면도날 제품 플랫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플레이스테이션 있고 뭐 락인 제품 플랫폼 샤오미 여기 다면형으로 오는데요. 롱테일 출판하는 이제 룰루닷컴, SNS 이력 관리하는 링크드인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현실 기반 가상 게임 플랫폼 판타지 리그, 1인 전자주판 킨들, 그다음에 그 개방형 설문 단연 플랫폼 아이디 큐, 그다음에 뭐 재능 거래 플랫폼 크몽, 그다음에 여행 중개 플랫폼 그 마이리얼 트립. 이건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유료 콘텐츠 플랫폼, 뭐 네이버 웹툰, 그다음에 이제 위치 기반 플랫폼 포스케어, 그다음에 통합 마일리지 플랫폼 오케이캐시. 들어보신 것도 있고 아주 생소한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공 가치 유형별로 보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페이팔, 피플랜드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송금 요즘 그 투스도 많이 광고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런 이제 송금 모델, 웅진코인 렌탈 모델, 그다음에 미술품 큐레이션, 오픈 갤러리 이런 것도 있고 시간 세분형 대여 모델에서 소카, 뭐 그다음에 위협 지금은 되게 위험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한동안 이제 되게 고성장을 했던 위협 사무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정보 분석형인 미디어 렌즈 리비, 그다음에 뭐 푸드 정보 제품 정보 분석형인 퓨드케이트, 그다음에 정보 재가공 뭐 데이터쿡, 그다음에 반려견 돌보미 플랫폼 도그베이 K, 도구 100K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에서 모두의 주차장, 취업 정보 코멘토, 오프라인 이벤트 온오프 믹스.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가면 그 무료로 각종 뭐 세미나 이런 것들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들어가서 보시면 무료로 공부할 수 있고 뭐 전시회 같은 데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 것 같아서 좋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벤트를 계획을 할 때 여기에 의뢰를 해서
다 준비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아주 괜찮은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신용도도 되게 높은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이거 많이 이쪽을 활용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인력 추천 그 플랫폼 태스크래빗, 전문가 추천하는 쿠카, 그다음에 공급자 선별 중심 큐레이팅, 그 많이 있죠. 그 요즘 한참 인기 끌고 있는 마켓컬리, 그다음에 리스트 기반 장난감 큐레이션 플레이, 그다음에 협상 기반 소셜 커머스 그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공가치 유형별로 보면 그 아마존 있죠. 그 온라인 소매형 종합 마켓플레이스, 유기농 식품 마르쉐, 그다음에 온디맨드 인력 마켓플레이스는 아마존 메커니컬 탑걸, 이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안형 마켓플레이스 쉐이프웨이즈, 택시 공유 서비스 위켓,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거 있죠. 여행할 때 필요한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그 광고 매체 모바일 플랫폼 MBT 파트너죠. 캐시 슬라이드.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 키면 이거 눌러가지고 하시는 거 있는데 하시는 분 있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정보 선택 방법에 따라 가지고 그 역행매형, 그 자기가 금액을 얼마를 써내면 보통 이제 자기가 금액을 써내는데 이 업체들이 이제 호텔이든 자동차 그 렌탈 업체든 거기서 이제 역으로 그 사람들이 경매를 해서 내가 이제 우위를 갖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프라이스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 역경매형으로, 그다음에 보험 상품도 있고요. 마이리얼 플랜이라고. 그다음에 필터형, 캑을, 이것도 재미난 적인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이제 그 아는 사람들이 접속해서 자기가 풀어놓고 좋으면 이제 선택받는 그런 게 있고요. 경매 플랫폼 바이카가 있고, 그다음에 경쟁형 이노센티브라는 게 있고요. 고객 참여는 스레들리스가 있고, 비키. 여러분들은 비키는 잘 모를 텐데 콘텐츠 사업하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 한국의 드라마들을 이제 여기에 판매하느라고 여기에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요. 이런 여기가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막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제 언어를 한국 드라마에 그런 언어들 여기다 입히는, 자막을 치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편집 플랫폼 쉐어블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형 콘서트 브루다 콘서트가 있고, 그 다음에 경험 기반 플랫폼인 위즈덤이 있고요. 번역 그 플랫폼도 있어요. 플리트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형 정보 제공하는 카닥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공식을 보면 회비형, 미미박스, 이거는 화장품 몇 개를 모아가지고 무조건 동일한 거를 금액만 내면 월정액으로 해서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토리지 기반 서비스는 박스비. 그다음에 이제 이거 유전자 분석해 주는 건데요. 23andme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보완해 주는 알라딘 중고서점, 오픈 기반 부가 서비스 레드, 부가 판매형 아이픽스, 보험 중개 플랫폼인 프렌드 슈어런스, 수수료 그 플랫폼인 사운들리, 그다음에 똑딱. 이거 요즘에 코로나 전국 때문에 많이 쓰더라고요. 지난주에 코리안 클릭이라고 거기서 이제 새로 급상승 이제 앱을 검색을 했더니 얘가 3위인가 4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가 있냐면 약국, 그다음에 병원 이런 거 안내도 해주고요. 그게 어디 있는지, 문을 열었는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약 같은 걸 처방을 받으면 거기다 넣으면은
그게 어떤 건지 설명돼주고 뭐 이런 좋은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그 제휴활용 보조형, 뭐 라이언 에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 이거 많이 쓸 것 같아요. 드롭박스라고. 클라우드 그 아주 그 좋은 클라우드 그 앱 같아요. 어디다 깔아놓으면 무조건 다 공유가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저장을 하면 다 연동돼서 똑같이 다 수정이 되고요.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면 뭐 모바일에서 보든 뭐 집에 있는 컴퓨터를 보든 그대로 다 되어 있으니까 아주 일하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플리 그 프리미엄 서비스에 이제 광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개 프리미엄인 머니 포워드, 그다음에 집단 정보 플랫폼 뭐 야이번호 이런 것도 있고요. 사업 확장형 프리미엄 퀴즈노트, 그다음에 광고 기반 음악 그 프리미엄인 스포티파이. 네. 이것도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지 마는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들어오면 한국의 그 음원 사이트도 좀 그 많이 잠식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멜론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요. 다음에 유튜브, 얘도 이제 트래픽한 광고형인데 얘도 확장을 해서 지금은 유료 모델도 있죠. 그런 형태 있고, 광고형 미디어 플랫폼, 뉴욕타임즈 디지털 전환하면서 바뀐 거고요. 그다음에 타겟팅 기반 여백 광고, 애드 투 페이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익 공식 이제 이번 투자형인데 크라우드 펀딩 신비드, 그다음에 지분 투자형 스파크랩,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벤치마킹 엑셀레이터에서 로켓 인터넷, 그다음에 지분형 수입 모델은 WSGR 뭐 이런 거 있고요. 여러 가지 플랫폼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사회적 가치 기반형이 있습니다. 11개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 기반 가치 창출하는 보쉬 지멘스, 에너지 효율 아마노 코리아, 협동조합 관련돼서 제스프리 인터내셔널, 전력 소유 관리하는 에너지 풀,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 실현하는 크라우드 펀딩 킥스타터, 제3자에게 대출 크라우딩의 키마이크로 펀드, 키바 마이크로 펀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그 투자 펀딩 럼나이, 아나바다형 의료 플랫폼 열린업장, 사회 재기 지원 비기슈, 게임을 통해서 참여하는 트립플래닛,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폐기물 관리하는 이큐브랩, 이렇게 해서 101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좀 어떠신가요? 101개는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한 분부터 관심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여쭤봐야겠다. 고성희 선생님부터, 제일 위에 가나다 선이죠? 가나다 선을 할게요. 고성희 선생님부터 관심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이 중에서? 관심 있는 거요? 예. 어떤 게 이제 내용이 좀 어려워서 사실은 예. 제가 이게 혹시 뭐 그 하면서 좀 들어왔던 기업 아니면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에 진출해 있는 어떤 기업체들의 유형들을 분류한 거잖아요, 사후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가 네. 이걸 창업하고자 하는 CEO들이 네. 이걸 공부한 다음에 네. 내가 거기에 맞춤형 모델을 내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예.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를 한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굳이 맞습니다. 따지자면. 예. 항상 이론은 나중에 가는 거죠. 그런 거죠.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을 이제 예. 그 학자들이 분류를 하는 거죠. 예.
어차피 근데 이제 보면은 저희가 귀에 익숙한 것들 중심으로 그냥 관심이 좀 가는데요. 이럴 때 뭐 네, 샤오미랄지 뭐 마켓 컬리랄지 요즘 네,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그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좀 들어서 아니까요. 근데 예, 나머지 예, 같은 것들은 뭐 이를테면 인텔렉추얼 벤처스랄지 뭐 이런 것들은 감은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지난 학기들이 해보니까 그 전혀 모르는 거 어떻든 하는 경우들이 할 수밖에 없죠. 또 아는 것들은 이제 너무 편하게 갈 수도 있고 이제 아, 가능하나 이제 그 모르는 기업들을 찾아서 공부하다 보면 네. 뭐 정말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이런 데를 몰랐구나 하는 그런 것들처럼 이제 그 각자 이렇게 소개를 다른 분한테 해주시면 본인도 네. 공부도 되고 다른 분들도 여기 보면 저도 뭐 저는 처음은 아니죠. 어쨌든 그 작년에 강의를 했으니까 다 하지만 같이 공부하지 않은 뭐 다 책은 다 읽긴 했지만 어떤 것들은 잘 안 남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네. 새롭게 더 잘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후에 이제 다음 주에 만약 이제 순차적으로 발표가 이루어진다면 네, 이 11개 모델 중에서 아까 4가지 기준으로 제시한 것들을 끼워 넣어서 발표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 예, 예. 기본이고요. 그 내용은 다 책에 있어요. 아, 그 책 안에요? 예, 네. 그 책 안에 그러니까 얘의 어떤 핵심 가치가 뭐고 사업 모델이 뭐고 뭐 이런 것들 다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발표를 하시면 다른 분한테 소개를 시켜준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거기서 하나 제가 더 원하는 거는 이 책은 어떻든 2016년에 처음 썼고 2018년에 약간 업데이트는 했지만 그 이후에 기업이 어떻게 지금 매출은 어떻다거나 어떤 명성이 어떻다거나 뭐 어떻게 좀 성장했다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 예. 네, 그 정도로 하시고요. 다음에 김동원 선생님. 아, 예. 저는 지금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킥스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예. 뭐 이렇게 제 학부 전공이 경영학이라 학교 다닐 때 봤던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수업 때 과제나 뭐 이렇게 제출했던 기업들이 몇 개 있어서 네. 그런 기업들이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넷플릭스는 제가 선택을 안 했습니다. 제가 그 별도로 설명을 충분히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해놨고요. 그 제가 선택한 24가지가 있는데 이따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세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 기업 중에 예, 지금 좀 눈에 들어왔던 거가 최근에 안 그래도 대선 때문에 예, 이런 그런 개인들의 이런 선호도라든지 그런 성능에 대한 그런 필요성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 사실 사람들의 대면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대면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코로노믹스 이런 새로운 경제 산업들이 좀 발달할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도 좀 생각해봤던 것보다 예,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설문조사, 그러니까 뭐 어떤 선호도로 조사를 할 때 전화라든지 이런 해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이제 20대, 30대, 10대 친구들도 유권자로 올라오면서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바일 유비쿼터스 디바이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예, 접촉면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공가치 유형별에서 이렇게 정보형 변환형으로 해서 데이터 쿱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예, 개인정보 재가공을 해서 활용을 하는 모델을 말씀해 주셨는데 빅데이터,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설문조사뿐만 아니고 그 정치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그런 모델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합이 들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그 주말 동안에 그 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글을 썼는데 코로나19가 뭐 미디어 시장에 미친 영향 뭐 이렇게 가지고 네. 한 20페이지 정도 글을 썼는데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퍼블리시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그 데이터들이 무수하게 쏟아지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그 오는 정보들 이런 것들 보면 처치 곤란일 정도로 그 설문조사도 있고 전망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관련 계속 관심을 기울이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정성화 선생님, 네. 아니 그 이은구 선생님 먼저. 이은구 선생님 계시나요? 네. 예, 저는 금융 쪽 출입하다 보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토스 토스요. 예, 관심이 많이 가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토스가 처음에는 간편 송금 중개용으로 시작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다른 은행이나 보험이나 이런 제도권 금융사들이랑 제휴를 하면서 예, 다른 사업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런 토스나 아니면 뱅크샐러드나 뭐 이런 플랫폼, 이제 금융 쪽 플랫폼들이 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관심 있게 예.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정성화 선생님. 예. 들리십니까? 예. 네, 잘 들립니다. 예. 그 이미 이 모바일 관련한 어떤 그 산업들이 우리 깊숙하게 들어왔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를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이제 집안에서 이제 뭐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집안에서 해결하는 어떤 산업들이 굉장히 좀 발전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없어서는 안 돼. 이미 이제 모바일이 우리 생활 깊숙하게 들어오긴 했지만, 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들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예, 그러겠죠. 갈수록 아까 예. 그 시작할 때 퀴비도 그렇듯이 그럼 완전히 그 모바일로만 하거든요. 컴퓨터에서는 예.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게 더 계속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홍대 선생님. 네, 종태입니다. 네.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 하다 보니까 재활용 쪽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그 재활용 플랫폼 예. EQ랩이 되게 제일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연구해 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그쪽에 나중에 하나 맡으시면 좋겠습니다. 팀지에 올렸던 자료를 카톡에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카톡에도 또 올릴까요? 네, 계속 그럼, 이쪽에 친해지시라고 거기다 예. 찾다가 지금 못 찾았어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최은진 선생님 벌써 올리셨네. 그다음에 최은서 선생님. 네. 저는 아직 그 책을 제대로 좀 살펴보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요. 네. 이제 목차만 봤을 때는 그동안 좀 이용을 해본 경험이 있던 기업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뭐 알라딘 중고 서점이라든지 뭐 마켓컬리, 꾸까 이런 것에 관심이 좀 갔습니다. 네. 마켓컬리 많이 이용하시죠? 이용하시나요? 네, 종종 이용합니다. 종종. 네. 네, 알겠습니다. 최현진 선생님. 저는 플랫폼형 비즈니스 모델 중에 프리미엄 부분에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사용해 본 적이 있는 드롭박스 부분 관심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스포티파이라고 해서 멜론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음악 프리미엄, 이 부분도 딱
멜론을 위협할 수 있다는 그 문구를 보니까 예, 바로 예. 관심이 좀 갔습니다. 예. 예. 대단한 저기 회사죠. 스포티파이도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음악 프로그램이니까. 그다음에 홍기삼 선생님. 예, 저는 저기 오늘 봤는데 네. 이미 알고 있는 앱들은 아는 거고 예. 오늘 그 수업 시간 처음 들어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그 교수님이 제시하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아직 서비스 안 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좀 개별 그러니까 거기에 좀 관심이 있어서요.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처음 본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는 이미 대충 알고 있으니까 예. 좀 그런데 좀 그 해외에서 미국에서 많이 좀 잘 이용되고 있는 그런 그 앱들이나 서비스를 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좋은 그 현상입니다. 예.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게 의욕이 생기면 예. 좋은 거죠. 지금 다시 다 말씀을 하셨고요. 관심 사항들이 아마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하고 연결되는 게 가장 관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가능하면 그렇게 엮어 드려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톡으로 좀 이 파일을 드렸는데요. 보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이 유형별로는 하나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건 다 안 돼요. 24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 오른쪽 아이 다 하려면. 그래서 대략 이렇게 선택을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했으면 좋겠는 거를. 근데 요 같은 유형에서 바꾸시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중계형에 이렇게 이제 하나가 돼 있는데 윈트리 뮤직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거를 다른 걸로 하겠다, 넷플릭스로 하겠다, 이렇게 배달의 민족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바꾸실 수는 있는데 이걸 아예 없애고 딴 거를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요 유형 내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다 그 의견 수렴을 할 수가 없어서 먼저 보신 순서대로 카톡에 예를 들면 어느 분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러니까 푸드케이트하고 자라를 하겠다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먼저 해놓으시면 그 다음 분은 이걸 빼고 다른 거 이렇게 하면서 카톡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서 정리를 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물어봐서 의견 조정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먼저 이제 어느 한 분이 연달아 하지는 마시고요. 좀 떨어져서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떨어져서 2개씩을 해서 카톡에 남겨주시면 그거 가지고 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토스 있네요. 이거 하실 분은 아까 말씀하셨고 아까 이윤구 선생님이 토스 관심 있다고 그랬는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홍태 선생님이 사회적 기업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중에 하나 다른 거 바꾸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제일 관심 있으신 거 어떤 거 같아요? 이큐브랩이 관심 있으신 건가요? 네, 이큐브랩 예 한번 유에서 이제 바꾸시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카톡에 먼저 이제 찜하시는 게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쭉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 책이 있으신 분 위주로 앞에 거를 먼저 다음 주 거를 잡아주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책이 없으신 분은 또 일단 책을 보면서 이게 원하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어쨌든 요 두 분은 송영석 선생님과 김영호 선생님은 지금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두 분은 다른 분 먼저 다 선정한 거 남는 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부터 해서 이게 쭉 잡으시면 지정하는 것보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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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여기 뭐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기업을 조금 더 깊이 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사례 요 내용 제목을 보면 내가 대충 어떤 건지는 뭐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다음 주부터 첫 발표가 뭐 부담스럽긴 하실 텐데요.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도 있듯이 빨리 끝내시는 게 좋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은 PT 형태로 준비해서 발표를 하시고 그 내용을 서술형으로 정리를 하신 게 중간고사예요. 그러니까 어떠시겠습니까? 먼저 이제 중간고사 전에 이제 2번이 남았잖아요. 6차, 7차. 그러니까 먼저 이걸 해놓으시고 이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작년에 했던 뭐 샘플 하나 드릴 테니까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책도요 많지 않아요. 책이 두껍긴 한데 이렇게 두껍긴 한데 한 기업당 뭐 한 4페이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다 4페이지 정도씩, 어떤 건 3페이지 뭐 이런 형태로 책이 있기 때문에 양이 일단 책을 가지고 할 거는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좀 더 스터디를 해서 내용을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은 한 15분, 전부 다 해서 한 15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해서 보니까 어떤 분은 한 30분씩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루에 3분씩 발표를 하는 거니까 15분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것도 또 해야 되거든요. 이건 이제 제 분량도 있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맥스 15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능하면 월요일까지 여기 팀즈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한번 보시고 저도 올려주셔야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첨언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일요일까지 올려주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없나요? 홍기사 선생님 뭐 없으세요? 열심히 지금 뭐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서를 보고 있는데요. 예. 2개씩 고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당.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고르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올리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여기 팀스에 올리면 되는 거죠? 네, 팀즈에 올리시면 됩니다. 네. 중간고사는 이거에 대해서 서술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발표한 거 중에 두 개를 할 텐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정리하는 거는 기말고사고요. 중간고사는 그 세 번째 시간에 했던 환경 분석을 가지고 현재 본인의 기업이나 회사나 아니면 그 어떤 뭐 비즈니스를 그 정리해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중간고사는 그 지금 발표하는 거 관계없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환경 분석을 해서 그 기업 전략이 현재 어떤지 한번 고민해보는 고민해보는 일이 중간고사고요. 그 예제는 지난번에 공유해드렸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요. 카톡에 좀 하실 거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